안녕하십니까. 스와트 모형 서동욱입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루이 데저트 이글 크롬 스테인레스입니다. 자, 이름은 스테인레스가 맞습니다. 크롬 스테인레스. 크롬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스테인레스라 그래서 이름이 스테인레스 모델이라 해서 스테인레스 재질 아닙니다. 예, 스테인레스 재질 아니고요. 마루이 제품은 아웃바렐 슬라이드 하부 프레임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ABS라는 거죠.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릅니다. 뭐 안전 레바, 뭐 트리거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당연히 아니고요. 알루미늄 합금, 즉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상당히 오래전 설계입니다. 물론 제품을 찍어낸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찍은 건 최근에 제작한 게 맞습니다. 자, 최근에 제작한 거지만 제품을 찍어낸 것은 최근이 아닙니다. 제품은 이제 최근에 생산된 거고요. 최근이 아니라 그 옛날 찍어낸 건 아닙니다. 제품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광택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무게감 묵직하고요. 무게감 묵직합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좀 사실은 10년이 넘은 10년 정도에서 10년이 넘은 정도의 설계예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여름철에 파워가스 쓰신다든가 이랬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가을철이나 봄철에도 그 파워가스를 많이 섞어 쓰시게 되면 제품 내부의 파손이나 외부의 파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기에 금속 재질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속이 아닙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광택은 고광택입니다. 고광택으로 제작돼서 만들어져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흠집이 전혀 없거나 아주 뭐 유리처럼 반짝반짝한 건 아니에요. 일보면 뭐 이렇게 약간 긁힘이 있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광택이 어느 정도 깔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전혀 실금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이 고광택인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탐나는 고광택이죠. 안전 레바는 이쪽에 있고요. 아래로 내리면 안전, 올리면 발사입니다. 근데 이제 해머가 제껴지든 안 제껴지든 상관없이 작동이 됩니다. 다른 총에서 이런 게 없었죠. 이게 이제 설계가 오래됐기 때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실총 같은 경우는 제작한 제품이고요. 각인은 좌측 우측 다 있는데요. 이제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리티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IMI 유명한 회사죠. 509 경탄을 실총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은 보시면 매그넘 탄을 쓴다고 매그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인들이 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어떻게 보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긴 하죠.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으니까 원산지도 반드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구석에 보면 시리얼 넘버와 도쿄 마루이 코 리티드 ASGK 각인이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링 핀 제한 없고요. 육각나사로 고정되게 되어 있고요. 요게 스토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 고정이 되면 이렇게 걸리게 되죠. 스토퍼 플라스틱 아닙니다. 메탈이고요. 로딩 노즐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이게 이 당시의 설계상으로 봤을 때 로딩 노즐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큰 거라서 기화력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됐던 거고요. 지금도 뭐 역시 그렇긴 하고요. 가변 호법입니다. 가변 호법이라서 이렇게 열면 이 부분이 호법 조절하는 레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호법이 많이 먹고요. 반대로 돌리면 호법이 적게 먹도록 되어 있고요. 안 쓰실 땐 바로 이렇게 덮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호법 고무 자체가 좀 깁니다. 총신이 길고 호법 고무 자체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노후화되면서 호복고무 자체의 탄성을 잃어버리거나 호복고무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탄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때는 이제 호복고무를 교체해 주시든가, 부속이 없을 땐 좀 참으셔야 되겠죠. 수입품이다 보니까 항상 부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슬라이드를 분해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뭐 탄창 제거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탄창 제거하셔야 되고, 왼쪽에 보시면 보통 이제 오른쪽을 눌러서 빼는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멈치가 있고요.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크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뒤로 빼셨다가 앞으로 치시면서 이렇게 빼시면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 같은 경우도, 스프링 가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두 개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일반 피스톨은 하나죠. 근데 이제 슬라이드가 무겁다 보니까 스프링 가이드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예, 호법은 아까 그 위쪽에서 조절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가끔 이거를 이제 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분해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시면 이 분해 과정이 복잡하고요. 상당히 뭐랄까요, 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까지 분해하시는 거는 뭐 오일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슬라이드가 아닌 내부를 분해하시게 되면, 로딩로 쪽을 분해하신다고 뜯게 되면 파손되는 부속이 많고요. 그 부속 자체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속은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뜯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가능한 한 저는 제 총도 뜯지 않아요. 왜냐면 뜯을 때마다 나사 탭 하나라도, 나사 홈 하나라도 뭉개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뜯고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스토퍼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걸리는 형태입니다. 슬라이드 분해하시고 만약에 해머를 잡아 당기시면 이게 탈출되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일은 요 홈에다가 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슬라이드가 특히 무겁고 길기 때문에 마루이 건오일을 반드시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칠하시면 호복고무 쪽으로 들어가서 미끄러지고요. 결합하실 때는 요 홈과 아래쪽 홈을 맞추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금속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래쪽에 여기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끼우시고, 예, 반대쪽 레버를 다시 올리고 놓으면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죠. 자, 요게 이제 기본 분해 결합입니다. 탄창 멈추는 여기 있고요. 되게 쥐꼬리만 해요. 이 총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맣죠. 여기 상당히 슬라이드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벌컥벌컥 되는 힘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반동이 예를 들어서 벌컥벌컥 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슬라이드가 작더라도요, 강하게 쳐주는 그런 반동이 오는 총들도 있습니다. 그게 되려 손맛이 좋을 때도 있죠. 근데 나름대로 또 이런 큰 슬라이드에서 오는 반동의 매력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가스 쓰실 경우 내구성 문제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아주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가스까지 견디도록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겨울철 되시더라도 마르이가스에다가, 탄창의 마르이가스에다가 그린가스를, 마르이가스 꽉 찌르시고 그린가스를 추가해서 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섞어 쓰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에는 마르이가스만 쓰셔도 충분히 작동이 됩니다. 반드시 마르이가스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탄창 자체가 사실 크기 때문에 오링도 큽니다,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이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가스들은 사실 오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오링 쪽에 윤활을 거의 못 시켜줘요. 그러다 보면 내부 오링이 삭거나 또는 내부 안쪽이 녹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이 쓰면 하얗게 녹이 쓸어요.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링이 정상이어도 내부에 녹이 생기면서 메탈 자체가 녹아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유격이 생겨서 가스가 셉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그때는 탄창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걸로. 그래서 항상 마르이가스를 채워서 보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요. 가스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넣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탄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장전해 주시면 되고,
비비 로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시고 넣으시면 정말 편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비 로더도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XL이라고 된 신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탄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제조된 것들은 탄창이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지금 바디만큼 광택이 안 나고요. 좀 거칠거칠합니다. 이건 원래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매하실 때 참조를 하시고요. 저희가 상세 설명에 적어 놓긴 했지만 저희가 작동시킨 거 아닙니다. 원래 출하 상태부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이제 팽창이 되거나 수축이 되잖아요. 겨울엔 수축되고 이것도 금속이니까요. 여름에 팽창이 되니까, 여름에 팽창되면 이제 아무래도 부푸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베레타 같은 경우는 그냥 핀으로만 고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푸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 하부에 육각 나사로 돼 있어요. 십자 나사로. 그래서 밑판 덮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요, 빼시면, 덮개를 빼시면 여기 보시면 가스 주입구가 있고요. 여기 십자 나사가 있어요. 이 십자 나사가 풀릴 겁니다. 겨울 되면, 가을 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또는 겨울에도 이제 수축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송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적당량으로 조여주거든요. 근데 여름에 쓰시다 보면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팽창되면서 밑뚜껑이 이렇게 밀리니까, 아래 이제 팽창도, 내부 팽창도 되고 아래 뚜껑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 나사가 풀리거든요. 근데 풀리면 이렇게 헐겁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거 이제 적당량만 조여 주셔야 돼요. 꽉 조이시면 내부 쪽에 탭이 나가면서 잡아주질 못하고 가스가 새게 돼요. 그래서 항상 계절이 변할 때나 가스가 샌다 싶으면 얘를 살짝 해서 적당량만 조여 주셔야 됩니다. 꽉 조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는 사실 철도에서도 철도 레일 자체가 보면 그 틈이 생겼던 이유가 사실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팽창률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루에서 이렇게 설계한 거고요. 마루이 P26이라든가 뭐 최근에 나오는 총들 보면 십자 나사 또는 일자 나사로 이렇게, 육각 나사로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팽창되면 풀려서 자연적으로 풀리게 돼 있고, 다시 이제 그걸 조일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는 사실 10년 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집합된 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탄창이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상당히 좀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떤 분들 보면 이제 그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수리를 하다 보면 총이 이제 수리돼서 들어오는 총 보면 여기 스티커가, 또는 이제 그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여놓게 되면요, 처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붙여놨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스티커에 있는 접착제 성분이 이 표면에 녹아들면서 같이 붙어버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스티커 제거해버리면요, 이 광택 크롬 그 도금한 부분이요, 이게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플라스틱의 도금한 상태라서 이게 떨어져요. 물론 메탈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스티커나 이런 건 붙이시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이게 고광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게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될 때부터 뭐 거울 같지는 않지만, 아주 흠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광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융이나 이런 걸로 닦아주시면, 사용하시고 나서 닦아주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을 건호히 쓰셔가지고 관리 잘 해주시고 사용 잘 하시면 상당히 그 뭐랄까 메리트가 있는 총입니다. 그리고 크롬 버전이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라 파트는 없어요. 예, 칼라 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황색 파트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전체가 그냥 오리지널 그 상태입니다. 파워브레이크는 외부, 그러니까 일자나사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건 총을 분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손대실 수는 없습니다. 국내 규정에 딱 맞도록 설계가 딱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 법규에 아주 명확하게 맞아 있습니다.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마개 끼려고요. 네. 이 마개는 자주 사실 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제품이니까 저희가 이제 마개를 다시 껴 놓은 거고요. 마개는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 앞에
내부 총열 쪽에 긁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볼까 해요. 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스식이든 전동식이든 사실 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탄 그까짓 거 뭐 비비탄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 총에 쓰는 거는 0.2g 비비탄이고요. 같은 0.2g 비비탄이라도 하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하급, 중급은 사실 하급은 완전 못 쓰는 단계고요. 중급은 쓸 수는 있으나 급탄 불량이 발생되거나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라 그래서 비싸고 품질이 아주 높다 또는 뭐 현격하게 차이 난다. 말씀 잘못 드렸네. 가격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비비탄의 이제 상급, 중급, 하급을 비비탄이 아주 좋은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비탄 자체가 연마가 잘 된 상태에서 코팅까지 잘 돼 있고요. 이제 국내 걸 보면 국내 비비탄들 보면 이제 코팅이 안 돼 있는 것도 많고요. 중국산들도 보면 이렇게 코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연마도 안 돼 있어서 사이즈가 제각각이고요. 예. 보통 5.95mm 정도가 이제 표준인데요. 현재는 5.95mm인데 이렇게 6mm로 표시는 돼 있죠. 예, 정상입니다. 아주 지극히. 근데 얘가 이제 연마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짱구탄도 있고요. 심지어 뭐 표면이 거칠어 가지고 호복고물을 쉽게 찢어 먹는다든가 마모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탄이 이렇게 대부분 복열로 올라오다 보니까 두 줄로 한쪽과 한쪽이 맞닿는 거예요. 너무 거칠으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빈 공간이 생겨버리죠. 비비리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탄이 못 올라가니까 급탄 불량이 생기는데, 그걸 고객님들은 이거 총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발송하기 전에 테스트 하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테스트해서 발송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받으셨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비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일단 마루이 퍼펙트탄, 가장 최상탄을 쓰고 있고요. 그 탄에서 걸리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아이들이 쓰는 0.12g 문방구에 파는 빨주노초 파남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전동총에서도 한번 잼되면 피스톤부터 기압까지 확 나갑니다. 그래서 비비탄은 정말 좋은 거 쓰세요. 그래야 고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비비탄을 써야지만 비거리가 확실히